자, 오늘은 분자 간 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쌍극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염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염소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에게 플러스 17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가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전자 두 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 염소 입장에서는 내가 전자가 17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가 있고요. 나머지 16개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에 그냥 뭐 순간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뭔가가 와서 치우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여기로 이렇게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전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플러스를 띠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쌍극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정확히는 순간 쌍극자 혹은 유도 쌍극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쌍극자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 영구 쌍극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극성 분자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수소가 있고 여기 염소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제 수소의 음성도가 2.1이고요. 염소의 음성도가 3.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결합이 여러 개가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대칭 구조냐 비대칭 구조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요 부분 있죠? 순간 유도 쌍극자 요 내용들 요거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럼 먼저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성과 극성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수소는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거니까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분자 사이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쌍극자, 그러니까 이게 극성 분자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영구 쌍극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도 쌍극자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극성 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무극성 분자가 이제 옆에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여기 편극이라고 돼 있죠. 순간적으로 분자 내부의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염소라고 했을 때는 얘네가 양쪽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16, 16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쪽이 부족해지고 이쪽이 많아지게 되니까 얘가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쌍극자와 유도 쌍극자 사이에 힘이 적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극성과 무극성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 놈이 탁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쏙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전자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극을 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나도 플러스 나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바뀌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무극성 분자에서 그냥 말 그대로 치우치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넓은 범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극성 분자도 전자들이 있을 거고 무극성 분자도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치우치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자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좁게 말해서 무극성 분자에서 설명을 했지만 극성 분자에도 분산력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무극성 분자 사이에 적용하는 인력이다. 이게 좁은 의미고요. 극성 분자를 포함한 모든 분자 간에 적용한다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분산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분산력은 극성이건 무극성이건 무조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편극,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순서는 조금 봐두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산력이 커지기 위한 조건 자체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자량이 크다. 그럼 그냥 분산력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분자의 모양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직선, 이렇게 했으면 인력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얘네 지금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들의 면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아지게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얘네 둘 다 C5H12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여기에는 수소를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수소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에 가까울수록 이라는 것도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똑같다면, 웬만하면 여기서 걸릴 건데 여기까지 똑같다면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이라는 조건도 있구나 정도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직선형에 가까울수록 크더라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쌍극자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극성과 극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는 쌍극자 힘, 극성 분자끼리 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에 분산력이 추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이래요. 그럼 분산력은 실제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극성은 쌍극자 인력이 추가가 되니까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더 높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자, 수소결합은 음성도가 매우 큰 친구들, 그래서 FON, FON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합한 수소와 다른 분자의 FON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산소가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고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소가 여기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건데 요 산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와 다른 산소 원자 사이에서의 정전기적 인력, 요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소결합, 이름이 결합이기는 한데 이 친구는 화학결합 아니에요. 자,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만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수소결합은 이름만 결합이지 정확히는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근데 분자 간의 인력 중에는 상당히 좀 그 힘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결합인 거지 실제로 결합은 아니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들 보시면 여기 플루오린이 있죠. 그리고 플루오린과 결합한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소와 플루오린 사이에 요 정전기적 인력, 요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소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을 하는 친구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산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이 무극성보다, 왜 극성은 쌍극자 인력에다가 분산력이 같이 있는 것이고 얘는 분산력밖에 없는 건데 분자량이 비슷하면 분산력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냥 엄청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물과 에탄올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물이 에탄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왜 높을까라고 했을 때는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 거구나. 이 둘이 같은 관계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자에서의 얘기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그 다음에 14, 15, 16, 17쪽 원소들, 요 친구들의 이제 끓는 점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요 친구들 있잖아요. H2O, HF, NH3 이 친구들의 끓는 점이 유난히 높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들은 왜 너무 높을까? 수소결합을 한다 이겁니다. 수소결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CH4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왜냐면 얘는 수소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 가면은 요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분자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력도 같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14족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냥 분자량이 커지는 순서가 끓는 점이 올라가는 순서다라는 건데 요 17족 원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H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Cl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HBr, HI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친구의 끓는 점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소결합이니까 그냥 독보적으로 큰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죠. 수소결합은 너무너무 강력한 거야 라는 건데, 자, 여기에 분산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쌍극자 인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친구는 전기 운송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나는 건데, 자, 플로린이 있고 염소가 있고 보로민이 있고 아이오딘이 있다라고 하면 위로 갈수록 음성도가 커지고요. 수소가 이제 2.1 정도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때 쌍극자 인력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쌍극자 사이의 힘은 일로 갈 때 커지는 건데, 아니 그러면 수소결합은 그렇다고 치고 얘네들은 왜 올라가는 거냐? 분산력도 있고 쌍극자 인력도 있는데 쌍극자 인력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분산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결국에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며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갈 때 쌍극자 인력은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 분산력은 커지잖아요. 그런데 경향성이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들 모두 고려한 게 분자 간의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분산력이 쌍극자 인력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쌍극자 인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분산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분산력이 쌍극자 인력보다 더 위에 있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 개념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끓는 점이 높아져, 분자 간 인력이 높아져 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